굿모닝입니다. 오늘부터 시행을 해야죠. 확실하게. 아침 맛있게들 하십시오. 이게 여기 와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고 먹방 뉴스 하는데 이 협소한 장소에 얘까지 있으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돼. 팔짱을 끼고. 그러면 왼손으로 먹어야지. 어쩔 수가 없다. 본의 아니게 왼손잡이가 되어버렸네요. 양손을 쓰니까 별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불편하네요. 오늘 무슨 뉴스가 있을까요? 아침에 이재명 씨가 주 4일제 5일제 그러는데 그거에 현혹이 되면은 절대 안 되죠. 과거에도 그런 유사한 얘기가 있었어. 5일제 6일제 뭐 그러면서 해가지고는 손해는 누가 봤다? 개인들. 어떻게? 회사에서 퇴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는 공약들은 국민 개인 하나를 위한 공약은 진짜 아니야. 공산주의 되는 것 같은 느낌 막 들게끔 그런 공약만 내는 거야. 립 서비스인 듯한 그런 공약도 많고. 지금 시점에는 누구를 찍어야 된다?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 지방에 있는 분들도 다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 연세가 많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통령이어야지만 된다. 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니까. 그러면 이준석 씨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준석 씨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나오지도 않지만 아직까지는 젊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게 대한민국 정서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 저 사람이 내는 공약은 안보가 없어요. 안보가.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뉴스를 쭉 보면은 저 사람이 자꾸 저렇게 뻗대는 거는 저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거냐?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 되어가지고는 김문수 씨한테 표를 몰아주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저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설 자리가 있고 안 설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본인이 설 자리가 아닌데 저렇게 뻗댄다라는 거는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이준석 씨를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친다고? 아니야. 하는 거 보면은 탐욕만 젊은 사람이 탐욕만 눈이 멀었다는 거야. 탐욕에 눈이 멀었다라는 거야. 근력 맛을 봤겠지. 하는 거 보면은 은연중에 꼭 김정은 같은 느낌 그렇게 많이 들어요. 김정은 같은 느낌 많이 든다니까. 여기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계획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준석 씨를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못 잡으면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교활함을 부릴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는 희석되고 저 사람은 대권 나와도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지. 지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김문수 저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중간에 한 번 더 국민의힘에서 한 번 나오고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자기 자리가 나올까. 지금은 지 자리가 없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찍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념이야.
이념을 생각을 하고는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아, 김문수, 이재명,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여기 또 계속 뉴스를 읽어보면은 서울 종로 유세준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담판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면서 아침에 일어나니 국민의힘 의원 4명 정도가 안부 전화 이제 연락이 왔지만 콜백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답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후보는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황교안, 김문수,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를 해도 좋다며 그 외 단일화는 전혀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부지리로 얹혀가는 주제의 단일화 프레임으로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져달라며 국민의힘 옆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 40% 초반까지 떨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준석 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데 계속 저러는 게 마인드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마인드가 아니야. 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꼭 김정은 흉내 내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여기 뭐야 이준석 씨를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지지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김문수 저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운운하는 거 속지 마셔요. 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대화로 평화통일 그거 외쳤던 거 그거 아주 심각해. 그런데 그때 건네준 USB 그거 우리 진짜 제값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진짜 너무 크나큰 잘못이었던 것 같아. 국민 기만이야. 그거는 그 당시 때 북한이 대화로 평화통일 먼저 운은 꺼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운을 꺼내가지고는 굴종식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북한이 굴종식으로 들어갔던 대통령들은 전부 다 뭐 괜찮은 거야. 누구 문재인 그다음 김대중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굴종 아니었죠. 그냥 달러는 많이 퍼줬지만은 굴종까지는 아니었어. 예, 누가 굴종 어쩌고 그러는데 굴종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쪽은 아니었지. 이명박도.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된 거야. 예, 좀 이상한 세력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대선은 진짜 안일하게 생각했으나 절대로 안 된다니까. 내가 웬만해서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임수경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는 임종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북한한테 가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왜 우리가 북한 체제로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걸 국민들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다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그런 종북주의자들 살아남지 못하죠.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김정은이가 한반도로 정권 잡는다는 거 원하지 않아. 이재명씨가 계속 내는 공약들은 보면은 왜 공식적으로 10대 공약 낸 거 그거 말고 왜 한 번씩 이렇게 립 서비스식으로 전달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믿지 말라는 거지.
나는 이준석 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시점에 되어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정권을 잡아야지만은 나중에 자기한테 표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건데 지금 계속 저렇게 뻗댄다라는 거는 쟤는 더불어민주당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 지금 와가지고는 제가 진짜 현명한 현명하다 그러면 저렇게까지 나오지는 않는데 이상한 것 같아. 납득할 수가 없다. 문민정부에서 문민정부 때 공부를 해서 그런가? 되게 아니라네. 쟤는 저렇게 뻗대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지, 지 자리는 지금이 마지막이야. 그런데 지가 김문수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지 자리가 또 와. 그런데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 쟤는 정치 생활이 지금에서 끝나는 거야. 지가 아무리 뻗댄다 하더라도 아, 다음 뉴스를 볼까? 오늘 주식장을 봐야지. 달고난가 아니면 선맛인가 봐야지. 달고나였으면 좋겠는데. 음, 성장도 규제 완화를 해야지 성장이지. 저 사람이 이재명 씨가 내는 건 전부 다 규제 강화잖아. 규제 강화에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지만 성장이 되는 거지. 전부 다 내는 공약은 전부 다 뭐 규제 강화도구만. 그러니까 뭘 돈 좀 가진 놈한테 좀 뽕 뜯자 이거밖에 더 돼?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오죽했으면은 내가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 사람인데 지금 와서 이재명을 반대를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아니라니까. 오늘 김치찌개 진짜 맛있네요. 역시 김치찌개는 푹 끓여야 돼. 푹 끓여야지만 맛있죠. 음, 맛있다. 음, 김치를 10포기를 담았더니 먹어도 끝없이 김치가 나오는 것 같아. 맛있다. 이상하네. 내가 만약에 이준석 씨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한다. 그러면 표심이 많지가 않다. 자기한테. 그러면은 단일화하고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할 것 같아. 대한민국 정치계가 다른 나라 정치계하고 그래 똑같은 줄 아세요? 녹록한 줄 알아?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대통령 한번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설레발이 치던 김종필은 결국은 대통령 한번 못 되고 죽은 거야. 대한민국 정치계가 그렇다. 안 보이는 그런 그게 다 있다니까요. 지금 여야당은 과거에 민주해방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시위를 했던 멤버들이야. 저기 뭐야 전두환 군권력에 항거했던 그 멤버들이라고 여야당이. 그러면서 김영삼파하고는 김대중파 이렇게 나눠지면서 김영삼파 같은 경우는 통일은 좋지만 우리가 굴종의 자세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건 것 같고 김대중파 같은 경우에는 굴종도 괜찮다. 통일만 하면 되지. 이건 거야. 근데 그런 그걸 이준석 씨는 모르는 거야. 문민정부에 공부했던 애라 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판은 전혀 모른다는 거지. 어떻게 4개월 내가 정치판 들여다본 나보다도 더 모르는 것 같아. 일단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이준석 씨를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판단하셔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아니라 지금 김문수야.
내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만 보고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면 나도 이준석을 뽑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는 거야. 이념이 바뀐다고. 이념 체제가 바뀐다고. 젊은 사람들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알지. 과거부터 해가지고는 뭐 어떤 식으로 흘러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러니까 70대, 그 다음에 50대. 그러니까 10년, 10년 그러면서 변해가면서의 대통령들이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전두환 때는 장기 집권했고 박정희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지. 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한 건 아니잖아. 미국하고 일본이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준석 저 사람이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의 과거 그거는 과거사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오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이준석 씨가 김문수하고 단일화를 못하게끔 깐죽깐죽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니 혼자서 너의 파워적인 모습을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면 돼.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는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쟤는 정치 생명은 이번이 끝이야. 한번 보자. 오늘 경제 뉴스를 한번 봐야지. 음, 야, 뉴스도 참. 폭염 예고에 삼성 AI 에어컨 하루에 평균 1만 대 판매 돌파 그런다. 진짜일까? AI 기능을 강화한 삼성전자의 가정용 에어컨이다. 벌써부터 AI다. 음? 에어컨 좀 켜줘. 그러면 네 하고 켜주는가 봐. 벌써부터 AI다. 아무튼 삼성전자가 많이 팔렸대요. 안 그래도 올 여름 좀 많이 더울 거는 같아. 왜냐하면 서울은 이 정도의 날씨면은 분명히 더운데 대구는 어제 비 오면서 약간 좀 쌀쌀했었거든. 그런 것 같아. 오늘부터는 조금 덥겠지. 오늘부터는. 이 보니까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19일에서 23일 자사, 일반 에어컨, 스탠드형, 벽걸이형, 무풍 에어컨, 스탠드형 뭐 등등 쭉 해가지고는 하루에 1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됐대요. 와 대단하다. 하루에 1만 대 그러면 야 1분에 7대씩 팔려 나갔대요. 1분에 7대가 팔려 나갔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다. 보니까 작년에는 6월 중순에 하루 평균 1만 대 판매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한 달 가량 앞당겨졌다. 작년에도 이 정도 팔렸었나 봐.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에어컨 색깔은 왜 하얀색일까? 나는 벽걸이가 낫던데. 저렇게 빌트인 돼 있는 것보다도 스탠드형보다도 벽걸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스탠드형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빌트인은 약간 좀 국소적인 게 있는 거고 벽걸이가 청소하기도 편하고 청소하기 편한 거는 뭐 스탠드형일 수도 있지만 자리를 너무 크게 차지하니까 별론 것 같아. 왜 반방마다 작은 거 평수 작은 거 하나씩 설치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거실은 거실대로 평수 벽걸이, 방은 방대로의 작은 거 벽걸이. 그 대신 실력이 큰 거 하나 두면 되니까. 아무튼 저런 소식 나오면은 또 삼성전자 또 주식이 조금 올라가잖아. 또 보자. 이재명 내란 세력 처벌하되 정치 보복 없다. 비상 경제 대응 TF 구성. 난 내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부리고 있다. 국민 과반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부리고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혼자서 저런다니까. 나 저런 거 볼 때마다 막 짜증나는 것 같아. 응? 내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리고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잡고 3개월 안 있어가지고 쟤도 탄핵 외쳤어요. 저기에 어떠한 세력이 있는 거야. 혼자만 모르나?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이 혼자서 모르겠어요? 다 알겠지. 뭔가 속이는 게 있다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언제 그리고 뭐야 저기 뭐지? 무상급식. 야, 언제적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5, 60년대 7, 80년대도 무상급식 없었어. 근데 요즘 무상급식이잖아. 최저시급이 1030원이야. 근데 무슨 무상급식이야? 응? 돈 내고 먹어야지. 점심값 내고. 근데 무슨 무상급식이냐고. 그러니까 허튼데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애들이 점심을 뭐 배불리 잘 먹어? 그것도 아니야. 본인들이 돈 내고 밥을 먹어야 되지. 무슨 무상급식이야. 응?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학교 가서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말이 안 맞는 거야. 힘든 애한테만 어떻게 지원을 하든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무슨 무상급식이야. 말도 안 되게. 아직까지 난 무상급식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무상급식 없었잖아. 돈 내고 먹으라는 거지. 최저시급이 1030원이야. 엄마 아빠가 1030원씩 번다는 거야 하루에. 정말 하루 1시간에. 그러면은 하루에 일하면 얼마나 벌겠어. 근데 무슨 무상급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의원들하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의원 주머니에 또 돈도 들어가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보면은 세금을 다 날려먹는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생각해주는 척, 뭐 위하는 척 말만 들어야지 자기 주머니에 다 들어간다니까. 국민들한테 세금만 더 뜯는 거야. 그러고는 무슨 4, 5일째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기업에서 일 안 하고 돈 주려고 그러겠냐고. 빡시게 일해도 월급날 되면은 열받을 건데. 무슨 4, 5일째야. 저렇게 해버리면은 기업 측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직원들 다 또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직원들 나가고 나면 또 정부한테 뭐 퇴직하고 나면은 뭐 정착비 이런 것도 정부에서 일부 몇 개월 지원 또 해주잖아. 그러니까 돈 낭비인 거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는 정책들은 전부 다 뭐 윗목에서 아랫물 막자라는 공산주의 정책밖에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 좀 여유도 만들어 북한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 일념 있지 않을까? 내가 오늘 또 북한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제력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진짜 전 세계 꼴찌더라.
근데 북한은 뭐 러시아에 그 본인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뭐 누구를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확실하게 러시아랑 손을 잡았어. 뭐 주체 사상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은 걔들 뭐 공산주의 국가의 나라하고만 손을 잡는 거야. 그럼 북한이랑 대화로 평화 통일 그래? 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때 다 쇼였다라는 게 맞는 말이야. 난 그 당시 때 아니 왜 저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 당시 때는 그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딱 맞았다니까. 떡줄로 뭐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셨으니까. 문제가 크다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속셈이 뭘까? 쟤도 전략이 어떤 걸까? 음, 또 다른 뉴스가 뭐가 있지? 응? 뭐 하면은 경찰에 신고 전부 다 신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신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트럼프가 유럽연합에 50% 관세에 7월 9일까지 유예 그런다. 그냥 관세를 좀 줄이셔요. 트럼프님. 문 관세를 무슨 아 무섭다. 7월 9일까지 유예라 그러는데 저 관세를 좀 줄여야 되지. 유럽연합이야. 또 50%의 관세를 부과를 한다. 와 무섭다. 그러면은 저 물가 또 올라가잖아 물건이. 물건이 올라감 물건이 올라가면은 파는 사람이 조금 비싸게 팔겠지. 사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사겠지. 돈 없는 사람은 뭐 세일할 때 사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 저거는 물가를 올리는 정책 같은데 그래도 이 50%는 좀 센 것 같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가. 좀 세다 그렇지 않아요? 50% 관세는 거의 뭐 죽음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감을 못 잡나. 그래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좀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싼 거는 싼 거는 싸니까 싼 거고, 근데 좋은 걸 좀,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 가격이 50%는 진짜 비싸다. 비싸다가 높다. 그럼 뭐 어쨌든 간에 관세 부과가 7월 9일까지 유예라 그러네. 그럼 일단은 7월 9일까지는 주식장이 조금 좋다라는 거지, 전반적으로. 근데 진짜 관세 50%는 진짜 세다. 뭘 저렇게 높게 부르지? 너무 높다. 50%. 한국 경제 보니까 집값 오르면 좋은 줄 알았는데 강남 주민들 골머리 그런다. 집을 팔고 돈이 지어지면은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야. 그 집에서 팔고 나오면 되는데 팔고 학업지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평수를 줄이거나 뭐 그래야 되니까 싫은 거지. 그럼 뭐 세금만 내야 되는 거야. 나오잖아. 서울에서 손꼽히는 부촌인 서초구 반포동은 2020년 세금 폭탄을 맞았다 그런 거야. 나이 들어가지고 연금 받고 이러는데 아무리 서초구 반포구 어쩌다 그래도 다 연금 받고 세금 연금 받고 생활하는데 세금 저만큼 내라 그러면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 머리 아프다 그러지. 어거지로 엄청나게 올라놨다니까. 물론 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긴 하지만은 서초하고 반포는 진짜 너무 어거지로 올려놓은 거야.
송파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 젊은 애들이 단타로 돈 좀 벌어보자 그런 마음에 해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2020년 한 해 동안 오른 집값이 20.48%다. 20.48%? 어떤 데는 3배, 4배, 뭐 5배 되는데 무슨 20.8%?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다. 원래 노무현 때도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분양가가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도 그때 샀으니까 호구였다는 거 생각해보면 30대 호구. 그래도 대출 좀 안 받고 뭐 이런 범위로 해가지고는 2분위로 갔더니 지금 생각해보면은 후회가 많이 되지. 우리는 자본금이 좀 많은 상태였는데 내 기준으로는 그 당시 때 조금 무리한 듯한 느낌이 들었겠지만은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핫플레이스로 갔었으면은 어깨 뽕 달고 있었을 건데 아까봐. 아무튼 보니까 전부 다 난리도 아니다. 강남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 보유세는 2019년 669만 원에서 속으로는 낼만 했겠지. 그 다음번에는 2020년에는 1017만 원으로 올랐다라는 거지. 도곡동에 있는 도곡 렉스 120제곱미터는 어떻게 도곡 렉스이 조금 낫지? 집값이 그만큼 안 돼서 그런가 보다. 627만 원에서 918만 원. 난 내 같으면 아까워서 내기 싫을 것 같다. 들어가고 또 종부세 또 내야 되잖아. 그건 보유세고. 그러니까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정치인들이 전부 다 뭐 도둑놈이라니까. 도둑놈 쉐야. 정치인들 그 사람들 월급 받는 사람들이야. 앉아가지고는 원래 부자였어? 아니야. 전부 다 정치 생활 한번 하고 나면 주머니 뚝뚝 해가지고는 나오잖아. 걔들 돈 다 뺐어야 된다니까. 걔들 돈. 걔들이 무슨 사업을 해, 뭘 해. 그렇잖아요. 뭐 임수경하고 이런 애들도 뭐 옛날 뭐 잘 살았어? 아니야. 그런데 자산이 엄청 많더라고. 다 뺐어야 되는 거야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탈루한 거 아니야. 1315만 원이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세금으로 탁탁탁 나가. 돈 있는 사람은 또 자랑해야지. 아유 이번에 세금 얼마 냈네 하고. 없는 사람들은 머리 아프다 이러는. 강남구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도인 중 60에서 69세다. 70세 이상은 각각 22.2%, 25.5%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중 60에서 69세 등등 쭉 해가지고는 뭐 하는데 좀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집값이 뛰면서 40에서 50대는 차익 실현과 함께 새로운 집을 구매했지만 60에서 70대는 가지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새로 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지 마. 100세 시대 그냥 팔았는 그 돈 가지고는 전세 살면서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지. 사지 마셔요. 뭐하러 사십니까? 50대는 차익 실현하고 새로운 집을 구매를 했대. 임대 돈 들고 임대 들어가면 돼. 그래도 조그만 거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 음, 다른 연령대는 집값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과 상급지로의 이동 등이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50대, 50대. 아직 직장 생활하고 있는 50대겠지. 맛있다. 좀 어떤 뉴스를 한번 볼까? 세계 뉴스 한번 볼까? 음, 물란 트럼프가 한다. 하버드대 외국 학생 이름 국적 공개해야. 이게 무슨 말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유대주의 근절 다양성 프로그램 폐지 등의 대학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인 유학생 국적 이름을 공개할 것을 압박했다 그러네. 뭐지? 소셜 미디어 트루 소셜을 통해 왜 하버드대는 거의 31%에 달하는 학생이 외국 출신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는가? 라면 미국의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을 포함한 그 국가들은 그들 학생 교육에 한 푼도 내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는데도 누구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 외국 학생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하버드대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만큼 이는 합리적인 요청이라며 하버드는 솔직하지 않다. 그들의 이름과 국적을 알고 싶다. 등등등. 그렇겠지. 돈을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어? 미국하고 별로 안 좋은 그런 감정인 나라의 학생이 떡하니 와가지고는 그것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있다 이러면 더 열받겠지. 그러한 방문자 프로그램 인정을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 등록 권한도 박탈했다. 와, 여기 한국인들도 제재가 되나? 한국인들은 제재가 안 되겠지. 아무튼 뉴스를 딱 한 번 클릭했다가 딱 백월드, 리월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항상 저 뭐야 메인에 이재명 저 사람 이야기가 나와. 아, 정말 딱 보기 싫어. IT 과학 부분 볼까? AI 산업 2년 내 인프라서 서비스로 중심으로 이동 그러네. 이게 뭘까? 어, 이분은 아니 좀 조금 닮아서 그런가 보다. 음, 아니야 조금 닮아서 그런가 보다. 순간 그랬지. AI 산업이다. AI 산업.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것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천천히 생각하는 추론 모델이 등장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지난 21일 매일경제와 한국과학기술원이 서울 중구 매경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한 AI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동수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는 글로벌 AI 산업의 흐름을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아,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가 이동수다. 기억을 해놓읍시다. 얼마 전에 이동수 들어왔던데. 여기. 짜잔. 이제는 AI 대세인 거야.
조금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징징거리지 말고 또 있으면은 또 올라간다니까. 이사는 AI 모델이 단계별 스스로 생각하게 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만 비용은 이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확산시킬지가 경쟁력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보조를 팍팍 해준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응? 아, 나의 노란자. 응? 응. 음. 2022년 11월 등장한 오픈 AI의 챗 GPT가 AI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지난해 말부터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론 AI 모델이 산업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AI 학습은 몇 개의 기업이 지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 특정 서비스에 적용해 대중화할지가 중요하다. 실제 적용시킬 특정 서비스 적용 대중화할지가 중요하다. 이게 앞으로는 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론 모델의 등장으로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만큼 새로운 서비스가 기회도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 풍선 모양 이렇게 붕 뜨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지? 만화에 보면 풍선 모양 해가지고 거기에 말 문거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AI가 그냥 가상으로 해가지고 비치면서 말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 가상으로 보여준다는 거지. 사람도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것처럼.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SF물을 잘 안 봐가지고 모를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알겠지. 머릿속에 막 어떤 사회가 될지 막 그려진다니까. 왜 그 주전자 있잖아요. 요술 주전자. 그런 것처럼 구멍으로 해가지고는 요술 램프 해가지고는 나와가지고는 거인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그 뭐 요술 부리는 거 다 이야기해주고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AI의 가상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용어를 내가 몰라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머릿속에 막 상상은 막 된다니까. 음, 머릿속에. 음, 음. 여행 산업에 AI를 접목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런다. 여행 상품에 야놀자 클라우드의 김종윤 대표도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여행 산업에 AI를 접목. 여행 상품에 AI를 접목할 게 뭐가 있나? 봐봐 이제는 음, 무슨 뭐 어디든 AI가 들어가는 거야. 과거에는 스마트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는 AI야. 2000년 초에는 스마트 계속 말이 어느 뭔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 때도 스마트 사회, 스마트 현실, 스마트 공간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AI인 거야. 차세대는 AI다. 차세대가 아니지. 지금부터 도입이지. 그러면은 스마트란 말이 적용이 될 때 어떻게 되냐를 생각을 해봐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다양한 앱이 만들어지고
크게 변한 듯 안 변한 듯 한 듯 하지만 많이 변했고 눈에 확 띄게 변한 건 없지만은 이런저런 전자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올드한 아파트에서는 절대로 못 산다니까요. 올드한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새 아파트 살면은 좋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전자 시스템 적용하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 한두 달 적용하고 적용되고 나면은 에이 라디야 편안해 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을 때 다 그런 걸 접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가 막 새 아파트다 어쩌고 하더라도 2005년도에 실내 인테리어하고 똑같다라기보다 더 못하기도 하지. 그 아파트가 지역이 그래서 그랬지. 가격대가 비쌌으니까. 엘사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니까. 잠실 엘사하고. 뭐 아무튼 이제는 전부 다 AI다. AI 기반의 웹툰. 아 진짜. 특정 분야의 AI를 접목한 전문 기술로 글로벌 문을 두드리는 기업도 이어지고 있다. AI 기반의 웹툰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호영이다. 툰스케어. 웹툰 작가들이 겪는 창작의 고통을 AI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그림은 그냥 작가들이 그리는 그 그림이 난 더 좋은 것 같아. AI로 그렸는 그림 난 별론 것 같더라고. 약간 3D인 듯 하면서도 3D가 아닌. 원래 옛날 그 느낌의 만화 그게 훨씬 낫지. 왜 AI로 그렸는 거 썸네일 한 번씩 올라오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AI로 해가지고는 쇼츠로 올라오는 것도 보고 별로더라니까.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런가? 좀 이렇게 내추럴한 맛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은 색깔들이 전부 다 좀 다크해. 걔들 그렇게 설정을 해서 그렇겠지. 다크해서 별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콘스트라트가 너무 강한 것 같아. 아니야. 콘스트라트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콘스트라트 값이 좀 높다라고 해야 되겠지. 콘스트라트 값이 좀 높다. 그렇게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조금 몰라 뭐 그냥 내가 봐서 그렇다라는 거지. 그런 것만 봐서 그런가. 아무튼 이제는 AI가 대세다. 이젠 정치도 AI로 갈 것 같아. AI 정치 이러면서. AI가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똑똑하게 생각하세요. AI처럼 좀 생각 좀 하셔요 이러면서. 정치 한번 보자 다시. 오늘 김문수 저분이 삼성 평택 캠퍼스 방문한다 그러네. 진짜 저 연세인데도 막 여기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런다. 리무신 타고 안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쉬겠지. 그래도 저렇게 차량으로 움직인다는 게 보통 체력이 넘는 것 같다. 벌써 이렇게 이재명 씨를 보면은 푹축축 해 죽는 것 같은데 김문수 씨는 막 날아다니는 거야. 보니까.
음. 날씬해서 그래. 날씬해가지고는 통이 번쩍 써버렸죠. 이번에 어떡하든 김문수 처분돼야 된다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권 잡으면 절대로 안 돼.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이 미쳤다고 자폭하게 계엄을 선포를 했겠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했지. 그걸 모질이들을 데리고 선동을 해가지고는 대통령 끌어내려. 똑똑한 애들은 지성인들은 딱 보면 아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뭐 선동질 당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겠지. 지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알 거야. 찾아보면 되니까. 문제가 크다. 그리고 계엄하는데 그 야밤에 하냐? 응? 계엄을 선포를 해놓고 한 것도 아니고는 거의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 짜가지고는 웃기지도 않다니까. 시민들이 계엄하는 걸 어떻게 알고는 시민들이 나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골라서 해가지고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릴 때도 어거지로 끌어내리더니 이번에 또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니까. 진짜 떡줄려면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북한이 모순한다, 힘들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막 그런 식으로 대화로 평화통일. 야, 이재명은 굴종이었다. 그래가지고는 이재명은 살았지. 그러니까 무슨 세력이 있다니까 분명히. 무서운 세력이. 내가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력이 있다니까. 과거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도 그렇고 대통령들 죽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번에 스스로 자살한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것도 그렇고 보면은 무서워. 우리나라 정치계는 진짜 안 들여다보고 있는 게 낫다니까. 세금이 좀 높으면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지.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현중이 무섭다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는 한반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내가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완성하게 된 게 누구로 인했어요? 우리가 준 달러로 인해서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크게 볼 게 없다. 오늘 주시장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AI 종목하고는 대권 주자들 입에서 나온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다 좋을 거는 같은데 어제 미국장이 놀았잖아.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 금융 100% 출자 부동산 대체 투자사 설립인데 이거 뭘까? 한번 읽어보자. 현대차 금융 100% 출자 부동산 대체 투자사 설립 당국 이금융권 한영은 현대차 금융이 현대차 금융도 있나? 뭐지? 현대차 금융이 출범한 대체 투자 자산 운용 사업 현대 얼터너티브가 부시채권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금융감독 당국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이금융권이 환영하고 나섰다 그래요.
잠시만 이거 한번 찾아보자. 이게 뭘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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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쉽게 말해가지고는 그냥 돈 장사다. 캐피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캐피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캐피탈은 아니고. 이게 3일 전에 뉴스가 났었던 거네. 근데 오늘 또 한 번 더 난 건 뭐지? 한번 보자. 이건 오늘 뉴스인데 현대 얼터너티브입니다. 얼터너티브, 얼터, 얼터너티브, 얼터너티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L 한번 찾아봐야지. 대충 얼터, 얼터, 너티브 이렇게 돼야 되나? 대안에 이런 말인가 보다. alternative. alternative. 음, 단어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스프레 맞는데. 대안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쳐봐야지. 대안에. 이렇게. 대안에. 내가 버튼을 잘못 눌렀네. 잘못 눌렀네. 그래서 그렇다. 맞아. 맞다. alternative. 대안에. alternative. alternative. 현대 alternative. 현대 얼터너티브 출범. 현대차 그룹 5번째 금융사 그래. 현대차에서 현대캐피탈 하나 있는 건 알고 그다음 뭔지를 몰랐는데 그렇구나. 현대차 그룹 내 대체 투자 전문 자사 운용사 현대 얼터너티브가 공식 출범한다.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 얼터너티브가 금융위원회 일반 사무 집합투자 등록 인가를 마치고 사업을 개시했다. 23일 밝혔다.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이 각각 51%와 49%를 투자했다. 그러면은 여기 또 한번 읽어보면은 매수처가 늘어 전 금융권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출해 주는데 맞네. 들어오고 있다가 나중 되면 또 주식 상장하겠지. 얼터너티.
짠. 여기 나왔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자꾸만 나쁘다 나쁘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중지를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힘든 사람은 힘든 거지. 힘든 사람은 힘들다. 그 지방 같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후죽순으로 아파트를 진짜 동시다발로 확 끌어올린 거야.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가도 오히려 센트럴의 구석구석보다도 더 좋은 거야. 막 칙칙하다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덜 칙칙해 보이는 거야. 이 봐봐. 경향신문이다. 윤석열이 나라 망치나. 윤석열이 나라 망친 거 뭐가 있는데? 어? 계엄 심판원의 중립지대 원주 바뀌나 이러는데 뭐 계엄심 뭐 계엄했는데 해가지고 뭐 사람이 죽었나 뭘 했나 엄청나게 진짜 나는 이래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진절머리가 난다. 이젠 딱 알겠어. 박근혜 때는 저게 뭐지 이랬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는 코로나하고 뭐 대화로 평화통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가지고는 또 몰랐지.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권 나왔을 때 이재명 씨를 잠시 봤고 그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는 정치계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노무현 때는 애를 키운다고 해가 잘 몰랐지만은 나는 뭐가 좀 이상했으냐면은 월드컵 전 할 때 뭔가 이렇게 단합이 되는 듯 했지만 와 보통 저렇게 웬만해서는 저렇게 나오지가 않는데 싶었는데 딱 이제 알 것 같다니까. 딴딴딴딴딴 그게 보통 단합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더불어민주당 쪽의 파워일 거야 아마. 그게 무섭다니까. 단합이 잘 돼가지고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무서운 파워라는 거지. 세계 뉴스 하나를 더 볼까? 음, 포로를 막 교환 어쩌죠 그러더니 러시아군은 아직까지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네. 러시아 우크라 최대 규모 드론 공습 그런다. 그러니까 봐봐. 드론으로 전쟁을 하는 거야 이제는. 나중 되면은 진짜 어, 로봇도 군인으로 나온다니까. 어느 나라더라? 로봇 병사 이렇게 해가지고는 몇 대를 사들였다는데 저게 비싼 것 같더라고. 한 대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 착값만 해. 착값보다는 덜, 생각해보니까 착값보다는 덜 비싸네. 그게 뭐 2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보자. 보스턴 러버 가격. 9천만 원이다. 잘못 알았다. 9천만 원. 7만 4,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천만 원. 스파. 보스턴 로봇 있잖아. 노란색. 2015년도에 처음 봤었는데 점점 저 로봇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이 진짜 사람만큼 부드럽다라는 거지. 점핑, 후진, 엎어치기, 매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 또 뭐지? 한 대에 2,700달러, 300만 원이다. 잠시만, 다시 봐야지. 로봇인 스파 가격은
음, 그러니까 아까 내 이야기했던 그 로봇계 그거는 9천만 원 정도고. 그래 맞네. 근데 저 위에 저건 뭐지? 다른 건가? 중국 건가 보다. 중국도 로봇이 나왔어. 300만 원짜리야. 한번 보자. 얘들도 괜찮아. 어. 얘들 로봇도 중국 로봇도 꽤 괜찮더라니까. 보면은. 야 그러면은 차선책은 중국 로봇이다. 300, 야 9천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는 갭 차이가 크지. 근데 가다가 특 쓰고 이런 거 아니야? 음, 야 중국 거는 300이고 보스턴은 9천이다. 이건 저녁에 읽어야지. 이제 종료해야 되겠다. 시청 감사합니다. 음, 채팅창이 조용하니까 혼자 혼자 궁시렁 궁시렁. 그래도 오늘 주식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내렸다. 그래도 저번 주 금요일인가 언제 한번 되게 핫한 느낌을 줬을 때가 한번 있잖아요. 그때만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모르지. 아무튼 이제는 모든 게 다 AI다. 2000년도에 스마트 이랬는데 이제는 AI야. 이러고 있다가는 20년 지나고 20년 뒤에는 뭐가 나올까? 저 AI로 인해 가지고는 어,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질 거고 뭐가 있을 거야. AI 말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책에서 봤거든. 책에서 봤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네, 종료해야겠다. 시청 감사합니다. 좋아. 멤버십으로 가입하면요.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답니다. 이제 종료할게요. 번개 때는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종료.